고백에 대한 답을 강요하는 남자를 보게 된 동진.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좋아했던 여자 박미정. 동진은 어느새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박미정을 10년이 지나 우연히 보게 된 것. 죽거나 다치는 그녀의 저주를 피해가진 못했다. 일회 죽음의 저주가 내려진 박미정과 그녀를 구하려는 한 남자 이동진. 퇴근하는 길 지하철에서 만취한 채 고백에 대한 답을 강요하는 남자를 보게 된 동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익숙한 이름이 들리자 동진은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다.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좋아했던 여자 박미정. 그리고 고개를 든 여자의 얼굴이 보여진 순간 동진은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맞다. 내가 아는 그 박미정이다. 엄마는 내게 만나야 할 인연이라면 언젠가 꼭 만나게 될 거라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거짓말처럼 그녀를 만났다. 당시 학교엔 박미정을 좋아하는 남자들은 다치거나 죽는다는 소문이 따라다녔는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었기에 박미정에 대한 소문은 사실처럼 더 방대해졌고 그녀에겐 마녀라는 별명이 따라붙게 됐다. 동진은 그게 말이 되냐며 통계적인 관점에서 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어 미정이 혼자 있는 시간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고 동진은 어느새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해가 바뀌고 소문은 여전했음에도 그 소문은 말이 안 된다며 접근하는 남학생이 덜어 있었는데 미정의 그만하라는 말을 무시한 남학생은 결국 사고로 죽게 되고 이번에도 죽음을 목격한 미정은 더더욱 고립되어 갔다. 그리고 결국 미정은 학교를 떠났다. 동진은 학교를 나서는 미정을 보며 이번엔 말을 걸어야겠단 마음에 쉬는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땐 이미 늦어버려 다신 미정을 볼 수 없었다. 그렇게 기억 속 저편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박미정을 10년이 지나 우연히 보게 된 것. 동진은 이번엔 그대로 보낼 수 없어 뒤쫓는다. 하지만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어. 뒤쫓기만 하다 여전히 저주의 법칙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미정의 상황을 알게 된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살 순 없을까? 잘 살고 있길 바랬는데 여전히 불행한 그녀. 당신과 내가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만나야 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도 동진은 미정에게 말을 걸지 못했지만 어디 사는지는 알았기에 일단 그녀에게 고백한 남자에 대한 관련 기사를 먼저 찾아본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미정에게 고백한 남자도 죽거나 다치는 그녀의 저주를 피해가진 못했다. 그래서 동진은 좌절하지만 미정의 법칙을 깨면 그 저주도 풀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에 데이터 마이너란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통계학적으로 접근해보고자 마음먹는다. 학교를 안 가겠다고 버티니 발끈하는 아빠. 딸을 괴롭히던 마녀라는 소문. 마녀라는 소문은 곰팡이처럼 마을 곳곳에. 소문이 더 커질까봐 얼른 집에 가라고 했다. 미정은 아빠까지 죽인 마녀가 되어버린다. 이외 미정이 혼자일 수밖에 없던 이유 아버지까지 죽인 마녀. 죽음의 법칙이 저주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법칙을 알면 깰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사람을 그 저주에서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동진이 구해주고 싶어하는 미정은 마녀란 틀에 갇혀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킨 채 좁은 공간의 자유에 기대어 살아내고 있었다. 사실 동진이 알기 그 이전 어릴 적부터 미정은 자신의 주위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의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었다. 초반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우연이 너무 자주 찾아오니 아이들이 자신을 마녀라고 부르듯이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두려워했었는데 혼자 있으려고 해도 남학생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버리니 학교에서 사건, 사고는 끊이질 않았었다. 그래서 결국 학교를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며 혼자가 되어버린다.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이유도 없이 학교를 안 가겠다고 버티니 발끈하는 아빠. 그래서 직접 학교를 찾아가고 딸을 괴롭히던 마녀라는 소문에 대해 알게 된다. 그래서 속상해하며 돌아가다가 동진이 벤치에 적힌 마녀란 글을 지우는 걸 보고는 마녀란 소문에 대해 아는지 묻는다. 절대로 그 아이는 마녀가 아니에요. 동진은 그 아이가 마녀가 아니란 걸 증명할 방법을 지금은 모르겠지만 방법이 있을 거라고. 남들은 다 마녀라고 하는데 학생은 왜 그 아이가 마녀가 아니라고 믿지? 그냥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방법도 대책도 없이 그냥 아니라고.
말하는 것뿐이구나. 근데 그 대답 마음에 든다. 학생이 말하는 그 방법 꼭 찾았으면 좋겠다. 미정은 소문이 사라지길 바라며 집 밖을 나가지 않았지만 마녀라는 소문은 곰팡이처럼 마을 곳곳에 번지고 있었다. 미정과 상관없이 다친 사람도 미정 때문에 다친 거라며 소문에 이용되니 말이다. 누군가 미정에 대한 소문을 내면 득달같이 달려가 뭐라 해주는 든든한 아빠는 미정에게 공부를 놓지 말라며 나중에 같이 서울에 올라가자고 하는데, 미정은 그 아빠 덕분에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회복하며 세상 밖으로 나서고자 한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딸이 외출해서 농사를 돕겠다고 하니 아빠는 감격하며 데이트처럼 일도 즐겨보려고 하는데, 감자밭에 나타난 독사에 물린 미정. 아빠는 쓰러진 딸을 살리고자 직접 피를 빨아내서 미정을 살렸지만 오래 앓고 있던 풍치에 독이 스며들어 죽을 상황에 놓인다. 정신을 차린 미정은 사람들을 부르려 했지만 아빠는 괜히 옆에 있다가 사람들이 알게 되어 소문이 더 커질까봐 얼른 집에 가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길 바라며 죽어가던 아빠의 바램과 달리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미정은 아빠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게 아무도 모른다는 거짓말을 하며 곁을 지켰다. 그렇게 미정은 아빠까지 죽인 마녀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가족도 없이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린 마을에서 도망치듯 떠나왔다. 늘 타이밍을 죄다 놓쳐버린 이동진. 정말 박미정은 마녀이기라도 한 건가? 소문을 들은 엄마가 동진의 방에서 엄마는 끝을 앞두고 미정의 얘기를 하며 그렇게 엄마는 동진의 곁을 떠나갔다. 3회 미정을 내쫓은 게 동진의 엄마였어. 학창시절 말을 걸고 싶었지만 늘 타이밍을 죄다 놓쳐버린 이동진. 그럼에도 미정과 관련된 마녀란 소문을 없애기 위해 통계학과에 진학했고 열심히 자료를 수집해 미정에게 주려 준비했는데, 그땐 미정이 쫓기듯 마을을 떠난 뒤였다. 그때 나는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었다. 그건 말하지 못한 짝사랑이었다. 모든 것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특히 사랑은 더 그렇다. 하지만 동진이 모은 자료는 쓸모가 없었다. 그것을 본 교수님이 이미 마녀가 아니란 결과를 정해놓고 끼워 맞춘 것이란 허점을 짚은 것. 사건과 사고의 유일한 공통분모는 박미정뿐이었다. 정말 박미정은 마녀이기라도 한 건가? 그래서 동진은 교수님이 짚어준 것을 토대로 다시 파헤쳐보지만 박미정을 빼고 그 사건, 사고의 연관성을 찾을 순 없었다. 한편 동진은 엄마가 죽을 병에 걸리고서야 미정이 마을을 떠난 이유를 알게 된다. 소문을 들은 엄마가 동진의 방에서 미정의 사진을 본 뒤 혹여나 아들도 잘못될까 걱정을 했었고, 박 씨가 죽은 뒤엔 쫓아내려 대책회의에서 여론몰이까지 했었던 것. 결국 마을 사람들은 한통속이 되어 미정이 홀로 남은 집에 쳐들어갔고 협박식으로 마을을 떠날 것을 요구했었다. 엄마는 끝을 앞두고 미정의 얘기를 하며 동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한다. 만나야 될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는 거니까 동진아, 엄마 대신 네가 그 아이를 만나게 된다면 미안하다고 꼭 좀 전해줄래? 사실 미정을 몰아세워놓고 마음이 편치 못했는데 아들이 마녀가 아니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부탁했던 것. 그렇게 엄마는 동진의 곁을 떠나갔다. 당신은 정말 마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절대 마녀여서는 안 된다. 엄마의 간절한 바램처럼 내가 반드시 당신이 마녀가 아니란 걸 증명할 테니 나만의 전쟁을 시작해보려 한다. 미친 듯이 매달리기로 준비했다. 미정의 집 건너편 건물로 이사를. 미정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너무 스토커 스트리트. 일단 두 사람이 나고 자란 고향 태백으로 사회 저주에 매달려 일도 그만두고 미정의 스토커된 동진 태백행. 박미정이 마녀가 아니라고 밝히고 싶었지만 오히려 마녀라고 지목해버린 오류투성이의 내 리포트. 여기서부터 나만의 전쟁을 시작해보려 한다. 미정을 다시 만난 뒤 동진은 회사도 그만두고 다시 저주의 법칙을 깨기 위해 미친 듯이 매달리기로 준비했다. 그래서 미정의 집 건너편 건물로 이사를 가려 하는데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자 이사 비용과 월세 3개월치를 주며 기어코 그곳에 자리를 잡고 미정의 집 우편함을 엿보는 등 스토커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미정은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인적이 드문 밤에만 나와 길고양이들의 밥을 챙겨주는 것으로 자신이 허용한 범위에서
자그마한 자유를 얻고 있었는데 너희들도 사람들 피해 다니느라 힘들었지. 근데 너희들이 나만 보면 이렇게 몰려드니까 내가 진짜 꼭 마녀 같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동진이 지켜보고 있었다. 미정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너무 스토커 스트리트. 동진은 서둘러 미정의 저주를 풀어 잃어버린 일상을 선물하고 싶어하고 실마리를 찾기 위해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일단 두 사람이 나고 자란 고향 태백으로 뭔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의 스토리가 아니라 전개가 많이 느린 느낌. 총 10부작인데 짧고 굵게 영화로 나왔음 더 좋았을 듯하다. 미정이 떠난 뒤 사건, 사고가 사라졌다. 그렇게 세워진 가설. 미정이 창문을 열 때 잽싸게 숨는 이름을 스토커로 하려고 했었던 건지 10엔 범위에 함께 있으면 위험하다. 5회 안전거리 10m 밖 동진도 안전하지 않다. 동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두 사람이 나고 자란 태백으로 향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사건, 사고에 대해 물어보는데 회의적이게도 미정이 마을을 떠난 뒤 잦던 사건, 사고가 사라졌다고. 동진은 마지막으로 사고를 당한 현규를 시작으로 사고자의 공통점을 취합한다. 그렇게 세워진 가설. 미정을 좋아하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고백하고 미정이 상대인 이름을 알고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 동진은 미정과의 안전거리를 알아보기 위해 줄자로 미정의 집까지 길이를 재기도 하는데 미정이 창문을 열 때 잽싸게 숨는 거 보면 진짜 스토커 면모 제대로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왜 강풀 작가가 작품 이름을 스토커로 하려고 했었던 건지 알겠는 부분이었다. 조심조심 알아보는데도 변수는 있었고 미정이 집 앞을 산책하며 동진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동진은 줄자에 목이 베일 뻔한다. 10엔 범위에 함께 있으면 위험하다. 나는 이 모든 가설의 전제 조건을 충족한다. 반드시 죽는다는 전제 조건을 다 충족하는 동진으로서는 미정에게 가까이 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동진이 그녀의 저주를 풀기 위해선 무조건 목숨을 걸어야만 해. 은실을 찾아가 자신이 조사 중인 걸 알렸다. 평범한 일상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뿐. 미정에게 관심을 가졌고 사건, 사고가 생겼다. 미정과 연관지어지자 미정은 자퇴했다.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위험하다. 육해 오류 투성이 가설의 실험체로 나선 이동진. 태백에서 취합한 사건, 사고와 당사자의 인터뷰로 여러 가설을 세운 동진. 그리고 태백을 떠난 뒤의 미정의 삶은 알 수 없기에 그녀를 잘 알고 오래 봐온 선배 은실을 찾아가 자신이 조사 중인 걸 알렸다. 그러자 은실은 과학의 진심으로 임하는 동진의 마음을 묻고 동진은 여러 가지 마음이 섞였다며 자신의 감정을 하나로 단정짓진 못했다. 미정 씨의 평범한 일상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미정을 세상 밖으로 꺼내주고 싶은 마음은 은실도 마찬가지였기에 기억을 더듬어 대학 시절 미정에 대해서 알려줬다. 일부러 눈에 띄지 않으려 어두침침한 모습으로 다녔지만 그 와중에도 여러 남자들이 미정에게 관심을 가졌고 사건, 사고가 생겼다. 당사자인 미정도 그걸 막기 위해 신고를 해보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119가 미리 출동해줄 리가 없었다. 태백을 떠나왔음에도 미정에겐 마녀란 소문의 잔재가 따라다녔고 사건, 사고가 다시 미정과 연관지어지자 미정은 자퇴했다. 대학을 자퇴했음에도 은실은 그런 미정이 눈에 밟혀 찾아갔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그때의 연이 이제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 은실은 미정이 혼자 살더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왔고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번역일도 소개해줬다. 은실의 도움으로 대학 시절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된 동진. 동진은 자신이 앞서 세운 가설들에 부합하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체크했다. 하지만 불분명한 기억들에 의지해 가설의 오류를 줄이긴 힘들었고 동진은 오류를 줄이기 위해 자신이 직접 이 법칙을 실험해봐야겠다 결심한다. 가설이 맞다면 자신은 죽을 수 있음에도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위험하다. 그리고 첫 번째, 공간에 대한 가설을 구체화하기 위해 배달원으로 미정에게 접근했다. 최대한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려는 미정에 구체화되고 있다고 좋아하니 답이 없다. 그녀가 하는 버스 여행에 합류해 맨 뒷자리에서 이동진. 동진의 선택은 기필코 살기 위함이었다. 7회 계속되는 변수, 박미정은 이동진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스토커처럼 계속 미정을 관찰하며 그녀의 일주일 루틴을 알아낸 동진.
동진은 미정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녀가 배달시키는 마트에 배달원으로 취직한다. 굳이 필요 없다는 주인의 딱 화요일만 배달을 시켜달라 말도 안 되는 사정을 얘기하며 그렇게 가설을 증명할 기회가 찾아왔고 최대한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려는 미정에 물품 수령 확인서 사인을 해야 한다는 핑계와 무겁다는 핑계로 철창 너머 문 앞까지 다가간 첫 번째 가설,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전제가 10분 남짓이라는 걸 확인코자 10분을 넘겨보는데 10분이 넘으니 계단을 굴렀고 발목을 심하게 다쳤다. 이후 10분의 규칙을 지켰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당하고 동진은 대화를 나누는 횟수에도 제한이 있나 의심한다. 그래서 다음 가설을 확인하기에 앞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템 먼저 장착했다. 그리고 배달을 가는데 어쩐지 동진과 물건을 확인하는 시간을 기다린 듯한 미정. 옅은 미소가 번지던 미정은 돌아가려는 동진의 손이 다친 걸 발견하고는 걱정한다. 혹시나 또 자신 때문에 다친 것일까봐. 동진은 미정을 안심시키기 위해 운동하다 다친 거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 과정에서 10마디 이상을 나눠 또 다치게 됐다. 그 와중에도 동진은 자신의 가설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좋아하니 답이 없다.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진 동진의 은실은 이러다가 정말 죽는다며 그만하라 말리는데 동진은 그만둘 거면 시작도 안 했다며 무조건 포기 않고 끝까지 갈 생각이었다. 동진은 배달하며 접촉하는 것 외에도 그녀가 하는 버스 여행에 합류해 맨 뒷자리에서 거리를 유지하며 미정을 지켜보는데 가설들이 있기에 안전하다 생각했지만 미정이 자리를 양보하며 변수가 생긴다. 10m의 거리가 5m 내외로 좁혀져 버린 것. 동진은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면 문제없다며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보려 했지만 하필 그 타이밍에 차가 막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천둥번개까지 치기 시작한다. 동진은 버스 안에 위험 요소가 없어서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마침 창 너머로 보이는 나란히 선 철근을 실은 트럭. 10분이 지나면 그 쇳덩이가 자신을 향해 날아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니 99.9%. 그래서 동진은 급한 대로 버스 뒷창문을 열고 버스 밖으로 뛰어내렸다. 그런데 또 변수가 생긴다. 미정이 알아본 것. 이동진. 10m 10분 그리고 이름까지. 한 번에 너무 많은 법칙들을 어겼다. 미정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을 거란 걸 예상조차 못했는데 동진은 더 위험해진다. 그래서 동진은 결단을 내렸다. 낙뢰가 칠 때 물가는 위험하지만 한겨울 한강물에 낙뢰가 떨어졌단 통계는 한 번도 없기에 희박한 상황. 자신의 통계를 믿어보기로 한 것. 난 통계를 믿는다. 사람들은 한강물에 뛰어드는 동진이 죽으려는 거라 오해했겠지만 동진의 선택은 기필코 살기 위함이었다. 활기찬 동진을 보며 재밌어했었다. 미정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뭔가 이상해진 은실은 교회 예배당에 직접 미정을 만나러 찾아가기. 이번에 동진은 무슨 사고를 당할까? 8회 마지막 변수 박미정의 마음, 사랑에 목숨 건 동진. 미정과의 거리가 좁혀지자 동진은 버스에서 뛰어내리는 선택을 하는데 변수가 있었다. 미정이 동진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 학창시절 동진만 미정을 본 게 아니었다. 사건, 사고가 잦아 운구 차량이 운동장을 돌고 갈 때 미정은 아무도 진심으로 슬퍼해주지 않는다 생각했었는데 동진을 발견하곤 한 명쯤은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것을 시작으로 동진을 조금씩 눈으로 쫓았던 미정. 미정은 자신과 다르게 활기찬 동진을 보며 재밌어 했었다. 안 좋게 학교를 떠나기 전까진 한 번쯤은 그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10년이 훌쩍 지나 동진을 마주한 것. 미정의 입장에선 갑자기 나타난 동진에 자신의 저주가 되풀이될까봐 걱정하는데 뛰어내리지 않길 바라는 미정의 바람과 달리 동진은 추운 날 한강에 낙뢰가 떨어진 적은 없었단 통계를 의지하며 강물로 뛰어들었다. 이후 미정은 구급차가 빨리 도착하는 걸 확인하고 집에 돌아갔고 혹시나 싶어 인터넷에 기사가 뜨는지 검색한다. 다행히 목숨엔 지장이 없단 기사를 접했지만 자신 때문일 수도 있단 생각을 버리진 못했다. 의식을 회복한 동진은 마지막으로 확인할 가설이 있다며 은실에게 도움을 청한다.
반대로 미정 씨가 사랑했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미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위험한데 그 반대는 그걸 답해줄 사람은 미정뿐이라며 자신이 접근할 수 없으니 알아봐달라 부탁했다. 은실 덕에 동진은 휴대폰을 통해 미정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네가 좋아했던 사람은 없었어? 있었지. 딱 한 번 있었어. 미정이 말하는 상대는 교회 오빠였다. 말벌에 쏘였다고 알려진 임익종. 익종 또한 같은 마음이었기에 미정을 챙겼지만 그러던 중 쓰러진다. 미정에게 접근한 사람은 다친다는 법칙처럼 미정은 그가 걱정되어 찾아가 보려 했지만 용기가 없었고 익종은 마을을 떠났었다. 그 후 대학교에서 다시 만난 익종은 미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미정은 그때 완전히 마음이 정리됐다 한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뭔가 이상해진 은실은 교회 예배당에 크기와 머물렀던 시간, 대화의 빈도까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데 가설이 다 깨졌다. 겨울엔 말벌이 동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진은 익종을 다시 찾고 그가 말벌에 쏘인 게 아님었음을 알아낸다. 당시 간지를 부끄러워했던 익종에 미정이 말벌 얘기를 꺼냈고 진실로 굳었던 것, 노트에 적힌 고백까지 모든 법칙을 어긴 익종 또한 죽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동진은 익종의 마음을 의심하는데 당시엔 진심이었다는 익종에 동진은 불공평하다고 읊조렸다. 그리고 익종에겐 미정의 변수를 가질 자격이 없다며 돌아나가려는데 익종 또한 동진은 자격이 있냐 한방 먹이기. 익종은 미정이 도움을 청하기라도 했냐며 위험해 보이니 그만두라 경고했다. 그날 동진은 슬프지만 자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박미정의 옆집에 살고 있는 그녀의 스토커. 여기서 멈춘다면 나 역시 그녀를 힘들게 하는 스토커일 뿐이다. 하지만 동진은 새로운 변수를 알아냈기에 그만둘 순 없었다. 변수는 그녀의 마음이었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법칙을 깰 수 있다. 방법은 단 하나. 그녀가 날 사랑해주는 것뿐이다. 그래서 마지막 변수에 목숨을 건다. 짧은 기간이나마 열심히 운동에 준비하고 직접 미정을 만나러 찾아가기. 주어진 시간, 공간, 대화 횟수를 지키며 미정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어나가는데 미정은 그가 고백할까봐 불안해했다. 미정 씨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돌아가요, 제발. 이 말을 꼭 직접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미정의 불안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진이기에 전하고픈 마음은 꾹 참고 미정을 위한 말만 하나둘씩 전한다. 미정아,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그래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하지만 그 마음이 넘쳐 숫자를 헤아렸음에도 허락된 10마디를 넘겨버린다.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 이번에 동진은 무슨 사고를 당할까 고민하며 은실은 마녀란 말을 꺼내들었다. 중혁은 동진이 위험할 걸 알면서도 혹시 죽은 것은 아닌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았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김중혁이 박미정과 비슷한 남자 마녀. 9회 실종된 이동진 남자 마녀 김중혁 마지막 회 앞두고 황당한 연출 스토리 똥망. 미정을 만나고 난 뒤 실종된 동진. 중혁은 은실에게 동진이 사라졌단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받은 나 그녀에게 간달한 문자를 다시 한번 꺼내어 본다. 연락 안 한 지 15일이 지난 시점에 전화를 해보니 닿지 않고 뭔가 이상함에 중혁은 동진의 발자취를 뒤쫓았다. 그러던 중 동진이 암호처럼 남겨놓은 책에 포스트잇들을 발견하고 다시 은실을 찾아가 두 사람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묻는다. 그러자 미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며 은실은 마녀란 말을 꺼내들었다. 김중혁 씨는 세상에 마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넌 마녀가 있다고 생각해? 동진이 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하는 은실에 중혁은 동진이 위험할 걸 알면서도 내버려뒀단 오해로 은실을 외면한다. 하지만 동진이 그 집에 사는 이유를 안다는 말에 붙잡혀 결국 같이 동진의 집으로 향해 남겨놓은 단서들을 파헤치는데 불을 끄자 숨겨둔 메시지 샤인 안유가 창문에 보였고 컴퓨터에 남겨진 동진의 블로그 속 일지들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동진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를 알 수 없었고 동진이 어디 갔는지 혹시 죽은 것은 아닌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새벽 2시 반에 맞춰진 알람으로
중혁은 미정이 외출하는 걸 알게 되었고 미정에게 묻지 말라 했던 은실의 부탁을 무시하고 미정에게 다가간다. 갑자기 나타나 형사라며 가설을 확인해 보겠다며 말을 거는 중혁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정. 그럼에도 중혁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돌아섰다. 저는 그 얘기 믿습니다. 당신에게 다가가면 죽을 거란 얘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그리고 잠에 들었다 깨어난 은실은 블로그에 기록되어 있던 김중혁이 담당한 사건. 피해자들의 정보를 보고는 뭔가를 깨닫는다. 이제 알겠어요. 이동진 씨가 왜 김중혁 씨에게 단서들을 남겼는지 중혁 씨도 알고 있는 거죠? 김중혁이 박미정과 비슷한 남자 마녀란 정보가 흘려진 가운데 이제 마지막 회를 앞두고 이 정도면 연출 스토리 똥망이다. 조연들의 얘기까지 다룰 거였으면 초반에 비슷한 장면 재탕하듯이 질질 끌지 말았어야 한다. 남은 1회의 주연들과 조연들의 얘기까지 끝맺으려면 싸담한 느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자신을 진심으로 돕고자 했던 한 사람. 동진이는 그걸 데이터로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진을 만난다. 사랑해. 박미정 사랑해. 멀어지면 위험하니. 10회 박미정 널 사랑해. 집착남 이동진 사랑해. 결실 맺었다. 이동진 씨 아시죠? 저 동진이 친구입니다. 동진의 발자취를 따르던 중혁은 10년 전 동진이 미정에게 전하지 못했던 거라며 동진이 작성한 마녀의 존재를 부정하는 첫 번째 레포트를 전달했다. 마녀라고 수군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돕고자 했던 한 사람. 동진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미정. 당신은 마녀가 아닙니다. 동진이는 이 한마디를 박미정 씨에게 해주고 싶었고 그걸 데이터로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 경우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오류투성이입니다. 그 레포트. 중혁은 미정이 마녀란 것을 부정하지 않으며 동진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어땠는지 상황을 설명해달라 한다. 미정아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래. 그래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결국 나 때문에 그날을 되짚던 미정은 동진이 사라진 것 또한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는데 중혁은 건너편의 집을 구해 미정을 지켜봤던 동진의 행동 또한 알렸고 여러 가설을 실험하기 위해 몸을 내던지며 그 과정을 기록한 블로그 또한 다 보여줬다. 마녀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실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동진이에겐 당신이 마녀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동진인 그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한 겁니다. 이제부턴 미정씨가 동진이를 들여다볼 차례예요. 동진의 실험은 아직 진행 중이었고 이제 미정이 움직여줄 차례였다. 그 실험엔 마녀 미정과 같은 운명을 가진 마남 김중혁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동진의 블로그 속에서 중혁도 저주에 관한 해답을 찾는다. 근데 급작스런 이 둘의 로맨스는 너무 개연성 없이 마지막에 휙 던진 느낌. 동진이 어디 있는지 미정이 알 거란 중혁의 말에 해답을 얻은 미정은 자신이 꿈꿨던 할슈타트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진을 만난다. 더 일찍 오지 못한 거 미안해. 아니야. 충분히 일찍 와줬어. 정말 고마워. 세상 밖으로 날 꺼내줘서. 10분의 시간이 지나자 동진은 자신의 운명이 어찌되든 미정에게 고백을 시전하는데 사랑해. 박미정 사랑해. 하지만 이건 내 마음일 뿐이야.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선택 모두를 존중할게. 미정의 마음을 얻는 건 실패한 걸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천둥이 치고 동진은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해 돌아서는데 미정이 그를 붙잡는다. 동진이 너가 모르는 거 내가 알아냈어.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나와 멀어지면 모두 사고가 났어. 근데 나와 같이 있을 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마지막 변수. 동진아 내 곁에서 멀어지지 마. 그리고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나도 널 사랑해. 이동진. 미정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동진의 노력은 미정이 알아낸 마지막 변수까지 더해져 결국 사랑으로 끝을 맺는다. 멀어지면 위험하니 이제 못 헤어져. 동진은 마지막 법칙을 중혁에게도 알려줬고 중혁은 은실과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 개연성 0. 내게서 멀어지지 마요. 그럴게요. 이렇게 마무리 지을 거면 앞에 왜 그렇게 스토리 진행 없이 질질 끌었던 건지 이럴 거면 짧고 굵게 영화로 제작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